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시는 걸 주저하면 안 돼요.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라면 네. 100번이면 어떻고 1000번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하셔야죠.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한 위임을 받았고 무한 책임을 지시는 거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160명에 가까운 참사가 났는데 이러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왜 사과 한마디 없을까? 그리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왜 3일 연속 조문을 했을까? 아하. 예, 들으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공식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한 시점입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사과해야 하고 사과하시겠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잖아요. 이 대목에서 대통령실이 결국은 그럼 이 하나의 사과라는 것도 정치 행위고 사회적 의식 리추얼의 하나인데 어떻게 그러면 시점과 방식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통령 생각에는 제 짐작컨대는 그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대통령으로 사과합니다. 인사하는 걸로 끝을 낼 것이냐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사람을 바꿨습니다.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갖고 사과할 것이냐. 우리 시점과 방식을 고민하는 단계로 보여지지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과 한마디 없네요라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을 바꾸면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정말 보고 싶다면 국민들이 원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야당에서도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누구누구 물러나라 이렇게 뻔해 보이는 이런 지점도 있다.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 사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과 안 하면 더 우스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난안전총괄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건에 직접 책임이 있는 윤희군 경찰청장을 파면하십시오. 참사에 대해 조금의 진지함도 보이지 않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으로 사죄하십시오. 예, 지금 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모두 다 경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경질을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 자체들은 어떤 이 사건의 원인들을 지금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부분들은 소위 이 재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저희 경찰의 대처 과정에 대한 사실들이 언론 통해서 등장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청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질 또는 파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정부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안부 장관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보면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인원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후에 문제 제기하니까 예단이나 정치적 선동을 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다거나 경찰이 미리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과정을 쭉 보게 되면 경찰의 잘못된 허술한 대책과 현장 대응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원인이었는지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또 대통령이 문책 또는 경질, 파면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인데 외신 기자회견에서 보여주는 행동, 발언들을 보게 되면
소위 국민의 생명, 156명이라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 대한 소위 총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모습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판단을 떠나서 좀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이 본인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면 예. 저는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 사과를 넘어서 스스로 정책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한 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국민들이 더 분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이 동의하고 전제로 그렇게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 이 정도 사건이면. 예. 그러면 좀 더 나눠봐야 된다.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 의사결정권자들. 두 번째는 도의적 책임을 질 사람들. 마지막으로 보면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직무유기라든지 직무 태만을 넘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 아니면 또 징계를 받는 이런 게 법적 책임이 될 테고 정치적 책임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지키고 그럼 좀 좁혀본다면 경찰의 대처 잘못, 상황인식 잘못이 오류임이 명확해지는 이 시점에서 본다면 자 이상민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있을 건데 밑에 서장들은 뭐 총경급들은 나중에 변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3명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까지 이런 데뭐 좀 봐야 된다. 대전제는 우리가 세월호 때 봤지만 참사 뒤에는 꼭 가해자가 있어야 하고 그 가해자는 꼭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국민적 공무원의 어떻게 뭐 희생양을 만들자. 이런 논리로는 지금은 안 된다는 점은 대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당은 이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잖아요. 네. 바로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이제 하겠다는 입장인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 애도 기간에 아직 뭐 국정조사 이야기는 좀 이른 것 아니냐. 자, 이런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죠. 저는 왜냐하면 이 사항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예. 헌법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 생명을 갖다가 지키는 문제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문제이고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가 그런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지키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제가 볼 때 국정조사하고 특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금 여당 같은 경우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을 때 받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그것은 여야가 다 잘못한 거죠. 저희 국회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사실을 밝히라고 하는 권한을 준 건데 권한을 소위 여야의 당이 단약 때문에 행사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서로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하는 것이고요. 경찰이 소위 이 재난 문제와 관련해서 대형 참사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또 경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검찰청법에 의해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수사를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되면 그것이 정쟁입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여당은 국정조사권을 갖다 폐지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권한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는 국민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 걸 요구하고 있으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정쟁으로 바라본다? 여당이? 제가 볼 때는 여당 스스로가 오히려 정쟁의 눈으로 이 사태를 바라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하는 권한들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핵심 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불려나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와중에 수사가 좀 차질을 빚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전제가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대전제가 뭐냐면 적어도 여야가 정략적 판단에 앞서서 객관적 사실을 찾아내겠다는 이번만큼은 여야가 정치를 개입시키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굉장한 나름의 고도의 의식이 필요해요. 무슨 뜻이냐. 국정감사 많이 봤습니다만 결국은 청문회 하고 하면서 생문회 생중계되면 이태원 파출소장, 용산 경찰서장, 서울지방 쭉 나와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 파악에 주력하겠습니까? 아니면 공격하고 추궁하고 닥달하는데
총괄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야가 합의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심해야 될 게 세월호 참사 때 우리가 얼마나 겪었어요. 5년 동안 검찰 수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특조위, 사조위, 사참위 이름도 현란한 이런 많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뭐였습니까? 처벌을 전제로 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상조사를 하자는 그게 돼야 전제로 할 때 여야 모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은 경찰을 못 믿니 안 믿니 이런 차 올라서 경찰도 조직에 존명이 걸린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감찰을 잘할 것 같다. 수사까지는 모르겠어요. 감찰을 일단 지켜보자. 그다음 수사 넘으면 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든지 그다음은 나중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